안녕하세요. 댄서 전문 한의원 경희공장 한의원 원장 박호영입니다. 오늘 다이어트에 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물만 먹는데도 왜 살이 찔까? 그리고 나는 음식을 적게 먹는데도 왜 체중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살이 찔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텐데요. 내가 어떤 걸 물처럼 먹었는지, 식사 습관을 규칙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음식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굶지 않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좀 더 건강하고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굉장히 관건인데요. 오늘 저희 경희궁전 한의원에서는 소중한 게스트들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것을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차차 선생님. 각자 개인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차차자매 차소영. 차서영입니다.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되셨어요? 저희가 여기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이어트 약도 처방을 해주신다 하셔가지고 네네네. 궁금해서 네. 같이 와봤습니다. 그동안 네. 약으로는 진행 안 해보셨으니까 다이어트를 이번에 약으로서 한번 진행해 보시려 하는 거죠? 네, 한 번도 약으로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뭔가 시작하기 앞서서 좀 걱정도 되시고 궁금한 점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좀 어떤 게 좀 궁금하신가요? 일단은 네. 운동을 안 하고 약만 먹어도 살이 네. 빠지는지가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약만 먹어도 살은 빠집니다. 왜냐하면은 다이어트 약 자체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 위주로 좀 빼줄 수 있게 몸을 좀 지방 대사를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주고, 근육은 최대한 적게 빠지고 근육 대사를 촉진시켜서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지방이 빼줄 수 있도록 몸을 만들어주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만으로도 사실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약이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병행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사실 운동으로도 다이어트가 진행이 가능해요.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같은 시간과 노력이 들이는 힘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아서 드신다고 하면은 좀 더 편하게 쉽게 다이어트를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네. 동생도 그렇고 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네. 술을 먹으면서 같이 먹어도 되는지. 술 좋아하시는군요. 아, 네. 표정이 굉장히 맑아지셨어요. 얼굴이 붉게 올라오시기에 벌써. 보통 술을 먹으면 같이 다이어트 약간 진행되냐, 술을 먹어도 살이 안 찔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술 같은 경우는 술 자체 칼로리로 살이 찐다기보다 보통 술을 드시면서 고칼로리 음식을 드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살이 찌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술을 보통 생각할 때 술이라는 성질을 먼저 봐야 되는데, 이 알코올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빨리 증발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증발을 하면서 몸에 있는 수분, 체수분도 같이 빼앗아가요. 체수분이 빠지게 되면서 우리 몸에 순환, 신진대사들이 굉장히 장애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간과 신장이라는 장기는 조금 더 긴장해서 붓게 되고, 우리 체질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순환이 떨어지면서 좀 더 살이 찌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량도 없는 분들이라면은 결국엔 몸이 계속 살이 찌서 갈 수밖에 없는 몸으로 가게 되죠. 결국에는 술로 인해서 살이 찐다기보다 술을 하게 되게 되면은 당연히 다이어트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몸이 그런 식으로 계속 찔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웬만하면은 다이어트를 진행하실 때는 절주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한약을 먹다가 네. 끊게 되면 만약 요요 같은 거는 오진 않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요요가 오는 원인을 보통 체크해 보면은 우리가 식사를 먹지 않고 거르고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저열량 섭취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불규칙한 식습관, 그 다음에 일상의 변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요요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다이어트 한약을 우리가 평생 동안 먹을 수는 없겠죠. 어느 순간 끊어야 되는 환경이 와야 되는데,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기간 동안 약으로만 조절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식습관도 개선하고 체질 개선을 통해서 나중에 후에 약이 끊더라도 요요가 오지 않게끔 건강하게 하는 게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당연히 끊으면 안 되겠지만은 저희가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어느 일정 기간의 프로그램과 기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약이 없이도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다이어트 프로그램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다이어트 한약하고 네. 아니 이제 다이어트 한약 외에 다른 한약이나 약들을 이제 복용했을 때 부작용 같은 거나 이런 건 없을까요? 지금 사실 뭐 비타민도 드시고 다른 거 드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건강식품이나 이런 다른 약도 드시게 되는데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건강식품 같은 경우는 같이 드셔도 무방해요. 보통 흡수율을 위해서 1시간 정도 차이를 두게 되면 좀 더 훨씬 더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유산균이라든가 다른 해조류 이런 변비에 도움되는 이런 거는 같이 복용하시면 오히려 한약을 드실 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조금 유의해야 될 상황인데 여성분이다 보니까 여성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유방암이나 관상동맥질환, 뇌졸중을 이제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성 호르몬제 같은 경우는 체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이어트 한약을 진행하실 때는 여성 호르몬제나 이런 호르몬제는 가급적 좀 끊어주시길 제안드리고 있어요. 제가 스케줄을 다니다 네. 보면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혹시 네. 그런 날은 약을 먹어도 되나요? 네, 공복에 약을 드셔도 크게 무방하는데 네. 그게 일시적으로 뭐 하루나 이틀 공복 상태면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은 아까 요요 이제 원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매일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아니면 이제 하루를 이렇게 굶게 되면은 우리 몸은 이제 경계 상태가 돼요. 이제 경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상적인 생활, 정상적인 식습관을 들어왔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좀 반대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아까처럼 이제 갑작스러운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몸이 빠르게 에너지원을 저장시키기 위해서 몸의 좀 구조가 변하게 되는데 또 두 번째로 계속 굶게 되면은 보통 이 공복이나 이제 섭취 열량을 좀 제한하는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흔히 혈당 수치를 좀 낮추게 되고요. 우리 몸의 근육이나 연골에 있는 영양분을 빼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돼요. 이제 신진대사가 그런 식으로 방향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또 다량 배출하고 또 독성인 이런 물질들도 우리 배출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공복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규칙한 식습관, 식사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식품을 규칙적으로 드셔주시는 게 우리 몸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 않고 다이어트를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다이어트의 어떤 길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네. 식사량이 되게 많아요. 하루 한 끼만 먹을 때 그 한 끼 식사량이 많아도 괜찮을까요? 식사량이 많은 것 자체는 원래 평소에 그러셨다면 사실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음식을 밥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찐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우리 몸이 지방 대사가 되지 않고 신진대사가 되지 않아서 체중이 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원래 양이었다면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다이어트 한약을 드시면서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포만 가물으로 인해서 그걸로 좀 해결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많이 드시는 게 일시적인 폭식이냐 불규칙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일시적으로 폭식을 하게 되거나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드시게 된다면 우리 몸은 굉장히 좀 불안해지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저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 그람당 킬로칼로리가 가장 높은 게 탄수화물, 단백질보다는 지방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불안한 걸 우리 몸은 안정되기 위해서 지방으로 저장합니다. 많이 드시는 것 자체가 규칙적이라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게 불규칙한 폭식이거나 불규칙한 식습관이면 문제가 되겠죠. 궁금한 점은 좀 많이 풀리셨나요? 네. 아, 그러셨어요? 네. 두 분 다이어트의 어떤 성공을 기원하면서 제가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두 분에 대한 다이어트 제가 처방을 좀 했거든요. 이렇게 두 분 가지시고. 감사합니다. 네. 약 자체가 하나는 다이어트 약이고 하나는 이제 붓기 약이에요.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특히 여성분들은 붓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같이 이렇게 드시게 되면은 살도 빠지면서 몸에 있는 수분 정체도 빠지면서 붓기도 좀 빠질 거예요. 네. 케이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핑크색. 두 분 뭐 핑크색이 잘 어울리신 것 같아요. 네, 차차 자매님의 다이어트를 성공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말 연초 이제 술자리나 여러 가지 모임으로 인해서 유혹에 빠지기 쉬우신데 그동안 미루기만 했었던 다이어트를 저희 경인공정 한의원을 통해서 1대1 매칭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제든지 경인공정 한의원의 문은 열려 있으니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건강한 다이어트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차차자매와 경인공정 한의원이었습니다. 네, 안녕. 네, 저 그럼 하루 한 끼만 먹을 때 그 한 끼 식사량이 많아도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끝. 네, 지금까지 차차남매와 경인공정 한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남매라고 아!